자, 계절의 여왕 5월이 속절없이 지고 있죠. 그 5월을 아쉬워하는 듯 지금 여러분들은 이 바람개비 모양의 아주 하얀 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마삭줄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이 백화등 그 꽃이죠. 그 대개 이제 마삭줄이다라고 해서 통칭되어지는데 잎의 크기에 따라서 이걸 백화등이다라고도 하고 마삭줄이다라고도 하고 또는 존마삭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무늬가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또 이름이 또 각기 다 달리 붙죠. 그 이름이 다 달리 붙어도 결국 관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를 자르고 또 꽃눈을 받고 그 향기를 즐기고 그 다음에 소사나무 키우듯이 물 주고 거름 주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은 이 마삭줄에 대해서, 백화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예술분재원 상머스미자 분재 전문가이자 이 감독님의 자랑스러운 남편 이재룡입니다. 자, 제 얼굴 잘 나와요? 원래 잘생겼으니까 아마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왜 오세요? 약간 뻔뻔 모드? 뻔뻔 모드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 나무를 사실은 이 나무를 손대는 적기가 지금이 아니고 4월 달이거든요. 한 달 정도 늦어졌는데 혹시 우리 감독님은 이 나무를 손대는 시기를 무려 이렇게 한 달이나 늦어버린 이유를 아실까요? 모르지요. 우리 감독님이 아시는 것은 몰라요밖에 몰라요. 몰라요밖에는 압니다. 몰라요만 알지요. 몰라요밖에 몰라요. 몰라요밖에는 몰라요. 자, 이 나무를 좀 계절을 늦게 잡은 이유는 꽃 때문이에요? 예, 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무 꽃을 해마다 봤는데 이 꽃 향기 혹시 맡아보셨어요? 그럼요. 어때요, 그 향기가? 무슨 향수의 향기보다 더 네. 매력이 있지. 향수 향기보다도 더 매력 있다. 자, 그 정도로 대단한 꽃이죠. 이 꽃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마삭줄은 제가 좀 진작 손을 댔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여러분한테 선보이기 위해서 이 나무를 했는데 이 나무를 오늘 찍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 제주도에 계시는 구독자님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이 마삭줄 향기를 먼저 카톡으로 전해주셨어요. 그것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현의 스타일인데 나무 참 예쁜 나무입니다. 나무 때부터 겨울 나무일 때부터 그 나무를 본인한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저한테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나무는 예술지기한테 자랑해도 된다 할 정도로 참 괜찮은 나무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어제 통화를 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나무를 찍으려고 계획을 잡았었다. 근데 이 마삭줄은 원래 이 덩굴성 식물이죠. 백화등. 이렇게 길게 길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길어나면은 나무가 모양이 안 나오죠. 그래서 마삭줄을 키우는 방법에는 이제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느냐. 일반 이 잡목 분재처럼 가지를 짧게 잘라가면서 아금박스럽게 키우는 방법. 그러지 않고 이제 이렇게 축축 처지게 해서 또 키워내면은 그 나름대로 좀 문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높은데 항아리라든가 이런 것 위에다 이 화분을 올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쭉 사방으로 이렇게 처지게 그렇게 키워놔도 되죠. 그래서 아파트 이 마삭줄 자체가 이 덩굴성 식물이기 때문에
주로 다른 나무, 소나무 밑에 있으면서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꽃을 피우는 나무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그늘에서도 생육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키우기 가장 무난한 나무, 그런 나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품종도 이제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그러는데 이 나무는 자연목입니다. 재배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생화를 제가 볼 때 어림잡아서 거의 4, 50년 정도 한 나무예요. 그보다 더 된 것 같은데. 아, 그보다 더 됐다고요? 화분생활만. 이게 분생활. 네, 분생활만. 자, 4, 50년 더 됐다고 하니까 우리 감독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으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분생활은 41년에서 51년 이상 된 나무입니다. 분생활만. 분생활만. 이 나무 실제 수령은 100년 넘어요. 그러니까. 100년 넘는데, 근데 문제는 저는 이 나무를 알고 있으니까 이 나무가 얼마만큼 예쁜 나무인가를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아니 척 봐도 참 우아하게 생겼잖아요. 아, 우리 감독님은 이제 실물을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보여요, 영상으로는. 영상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안 보이고 눈으로 봐서 물론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지만은 요런 나무를 뭐라 그럴까, 어떻게 생긴 나무요, 어떻게 생긴 나무가 그리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면은 이제 분재 자격을 절반 정도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오늘 이렇게 뛰어난 분재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아울러 우리 제주 구독자님한테 받은 그 카톡 동영상에 대한 답신 겸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길게 자란 가지들 있죠? 이 길게 자란 가지들을 대대적으로 지금부터 축소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대대적이라서? 넝굴만 쳐내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가 이제 꽃을 우리는 볼 만큼 봤으니까 이 꽃을 전부 쳐내는 걸로, 꽃도 가지도 전부 쳐내는 걸로. 아쉽죠? 아까워. 그래서 이 자른 가지는 전부 우리 감독님한테 드리는 걸로. 나무가 아깝다고요. 나무가 아깝다고요? 근데 다 잘라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 가지를 안 잘랐기 때문에 올해 가지를 이게 많이 자르면요, 나무한테 좀 무리가 가거든요. 근데 꽃이 다 지고 나서 이 나무 가지를 자르게 되면은 알겠어요. 영양분이 소진되어 있기 알겠어요. 때문에, 아니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양분이 많이 소비가 되죠. 소비가 돼가지고 나무 세력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 상태에서 새순을 밀고 나오는 힘이 약해지죠. 그러면 마른 가지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자를 때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그러면 4월 달에 자르면 이 나무 꽃 피었을까요? 안 피었을까요? 꽃눈이 다 잘려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은요, 자, 요 가지 한번 볼까요? 자, 요 가지가 지금 묵은 가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새 가지가 나오고 새 가지 끝에서 이렇게 꽃눈이 맺혀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잘라도 새순이 나오면은 그 끝에서 꽃이 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자르면은 아마 얘들은 꽃을 피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굳이 꼭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마들을 작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저를 원망하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저도 그런 나무 수영이 예뻐요. 그래서 제 예쁜 대로 이게 자르는데, 이 자르는 요령은 소사나무 자르는 것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소사를 모든 나무의 기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자라도 꽃은 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 꽃은 이렇게 남아요. 볼 것은. 남겨둬요. 자, 여기도. 한번 해줘보세요. 자, 가지를, 요 마디를, 한 마디를 남기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것하고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기니까 요 놈을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짧게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가지를 축소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줄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나무가 이 가지가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죠. 그리고 좀 어수선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를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내년에 꽃이 내년에 꽃 정상적으로 잘 피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 감독님을 위해서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이 가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죠. 나는 이 담배 냄새만 났는데 우리 감독님은 여기에서 뭐랄까 삶의 향기를 맡았다고 해야 될까? 뭐 맡았어요 아까? 삶의 향기를 맡으면 안 되고요. 네. 그냥 꽃 향기가. 아, 꽃 향기를 맡았어요? 아. 자, 이런 식으로 가지를 갖다가 정리를 해주면서 최종적인 목적은 이 나무 줄기의 흐름을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마디 사이를 짧게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나무 스스로 좀 무게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기도 지금 보니까 하나 처진 가지가 있는데 예, 뿌리 내리지는 않고 요 밑에 지금 깔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자란 가지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짧게 쳐나갈 겁니다. 그래서 마삭줄이나 백화 등을 정리하는 이 제 방법이 이 방법만이 옳다 그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키우는 방식,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나무를 갖다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나무는 마디 사이를 갖다가 짧게 만들어서 축소하는 스타일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 사이를 자르는데 어디서 어떻게 자를 것이냐, 이것은 소사나무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길게 자란 것들을 다 자르는데 이 나무를 다 자르고 나면은 나무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를 할 것인가, 그게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얘는 예. 덩굴 식물이니까 예. 늘어지는 맛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덩굴식물의 특징을 살려서 그렇게 키우는데 이 마삭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이 마삭줄 아름다움을 갖다 발견하고 키웠다기보다는 일본에서 들어온 마삭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분생화를 시키면서 일반 분재처럼 축소시킨, 그래가지고 벽이 들어찬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마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삭줄은 길게 늘어져도 된다, 늘어져도 됩니다. 늘어져도 되는데 이게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이 덩굴이 하염없이 길어나게 돼요. 이 등나무 있잖아요. 이 등나무 역시도 덩굴 식물인데, 등나무 같은 경우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나무를 봐도 이렇게 계속 마디 사이를 잘라주니까 이 나무가 분생화를 좀 오래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제 마디 사이가 짧아져 가지고 뭐 일반 이 잡목 분재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에 자라는 순들이 길게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짧게 잘라가지고 작년에 제가 그 등나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이래? 이 나무 왜 이렇게 안 잘라? 그랬는데 그 분생화를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특징이라든가 의미, 가치,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는데, 사실 사람만 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자체도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무 수영 자체가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모습으로 적응한 결과다라고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하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아침에 주는 물은 보약이고 오후에 주는 물, 저녁 때 주는 물은 극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오전에 주는 물은 나무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 그러니까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죠. 그래서 대개
그 광합성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10시에서부터 한 오후 2, 3시까지 이제 그 시간에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에 이 물을 갖다 다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저녁 때 주는 물은 나무가 활동을 갖다가 정지하기 때문에 분 안에서 물이 고이게 됩니다. 고이면은 물이 이제 안에서 그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그 뿌리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가 되고 그 분 안의 흙이 뭐라 그럴까 발효는 아니고 부패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가스를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가스는 이제 뿌리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대장암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대장암에 걸리는 이유 자체가 이 장 안에서 그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오랫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빨리빨리 배출이 되면은 대장암이 안 걸린다라고 이제 흔히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무한테 물을 주었을 때 그 물이 분 안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빨리빨리 배출이 되어야만이 나무도 건강하게 산다라는 얘기죠. 근데 오후에 물을 주게 되면은 그 분 안에서 물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뿌리가 상하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전에는 물을 줄 수가 없고 오후에 밖에는 물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무는 또 거기에 적응을 해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에 물을 줘도 나무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밤이 되면은 광합성을 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최소한 이 뿌리가 유해가스에서 견디는 내성을 강화시킨다든가 어쨌든 나무 나름대로 그 살 방법을 또 모색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를 할 때 뭐 오전에 물을 줘야 되고 오전에 그래서 주는 물이 보약이고 해그름판에 주는 물은 독약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고 나무가 어떻게 적응했냐에서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분재는 이렇게 키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 이것만이 오로지 진리다라고 하는 답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나는 이런 방식대로 나무를 키우고 있고 이것이 나는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 옳다라는 것보다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저럴 수도 있구나. 저기 틀렸는데 틀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제 방법만이 옳다. 이대로 따라서 해라. 나를 따르라. 결국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삭주를 키우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지금 마삭주를 갖다 이렇게 가지를 짧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이 모양으로 키워가지만은 여러분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과 달리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또 그렇게 자꾸 방법이라든가 방법론에서 한정을 하는 것은 스스로 입지를 자꾸 좁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재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잡목 줄기에는 철새 자국이 나면 안 된다. 그 다음 상처는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들 위에는 그래도 수영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개방적이 되어야만이 나무가 또 다양한 수영이 만들어지고 또 그만큼 우리가 분재를 하는 이 모습도 더 풍요로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간부가 너무 많이 잘렸다고요? 아직 덜 잘랐는데요? 아직 지금 자르고 있는 중인데 벌써 다 너무 많이 잘랐다고 하시면은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사실 수간부가 너무 많이 잘린 게 아니고요. 이 측면 가지들이 아까 너무 많이 우거져 있었어요. 이 측면 가지들이. 그래서 사실 이 제가 지금 이렇게 자르고 있는 것이 이걸로 지금 끝이 아닙니다. 사실 좀 이제 나무 이게 흐름을 보면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면은 나무 몸무게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잘라내고 있는 이 가지들이, 그리고 지금 나무가 지금 수간이 여기 조금 약간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끼셨죠? 수간을 지금 제일 처음에는 이쪽으로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요걸.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저 옆에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쌍립을 쓰니까 수간이 더 약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첫살을 지금 당장 걸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잘라냈을 때는 첫살을 걸면은 나무가 많이 부딪혀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지금 교통량이 하루에 10,000대가 다니던 도로였는데 이렇게 많이 잘라내버리면은 한 100대나 뭐 한 200대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거기다 대고 이제 또 첫살까지 감아놔 버리면은 나무 그 돌아다니는 것이 이 뭐랄까 그 줄기에서 물과 영양분의 흐름이 또 그만큼 더 줄어들기 때문에 새싹을 내미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 네. 나무를 좀 세워보면 어떨까요? 어떤 거요? 수강물을. 수간부 세워야 돼요. 이제 나무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너무 세우면 어떠느냐? 근데 이렇게 세우면 너무 단조롭지 않아요? 아니 옆으로 살짝 돌려봐요. 이렇게? 아니 아까 원래 근데 지금 나무 느낌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 나무 모양이 이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현재 방향이 그래도 좀 뭐랄까 이 나무 줄기 흐름하고 좀 뭐랄까 잘 어울린다라고 해야 될까? 지금 현재는 그래요. 네. 현재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나무를 좀 더 잘라낼 것도 더 잘라내 보고 네,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 줄기가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처지면서 나무 전체가 사간형의 무늬목인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수간으로 지금 서면서 이쪽이 이렇게 수간으로 서면서 요것이 좀 더 내려와야 나무가 좀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 지금 요 나무 요 줄기도 지금 애교지처럼 이렇게 내려놨는데 원래 이 가지가 줄기의 흐름을 갖다가 막으면 안 돼요. 가려지고 가리고 그 다음에 이게 X자를 꼬여도 안 됩니다. 그건 기본 원칙이에요. 대신 자르고 싶어요? 네, 자르고 싶어요. 자를까요? 아니요. 근데 이게 묘하게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런 원칙을 벗어나는 것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벗어나지만 하나 있음으로 해서 또 뭔가 뭔가 있는 것 같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못 자르고 있는 거예요. 모처럼 우리 감독님하고 그 상머슴하고 느낌이 통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가지들을 지금 자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정교하게 자르려고 잘라줘야 되죠. 정교하게 자르면은 이렇게 가지를 밑에서 보고 여기다 보여줘요. 이렇게 밑에서 보면서 한 마디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가지가 길고 작은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 밑에서 보면서 길게 나온 것들 마디가 두세 마디 또 일자로 반듯하게 해서 길게 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주면은 더 잘 보이는데 이럴 때 이제 가장 한스러운 것이 예술적인 눈이 작다라는 거죠. 자, 요게 무거워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개가 섞여서 해주는 건가? 요게 이제 정확하게는 이렇게 한 번씩 나무 가지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걸 갖다 첫살을 이게 따로 걸어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나오면은 요놈을 풀어서 요놈을 갖다 독립을 시켜 놓으면은 이제 요 가지가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겠죠? 이렇게 잡아주면은. 근데 이제 요것들이 지금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좀 그 뭐랄까 한 8월경 해가지고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철사를 걸어서 그때 잘라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철사를 걸면서 그때 나무를 자르면 되죠. 그때 결정. 그때 결정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요 가지는 이제 이렇게 남겨두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지들이 아마 이게 철사를 한 번도 안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번 기회에 조금 마디를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좀 이렇게 축소를 해나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축소를 해나가다 보면은 아마 대대적인 개작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지금 섣불리 못하는 것이 자, 요 가지 좀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야 되니까. 길이가 필요하구나. 길이가 좀 필요하니까. 이제 더 여기 이렇게 빈 공간에서 이 가지가 나와주면 좋은데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은 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뭐랄까 뭉쳐있는 부분이라든가 얽힌 부분들을 이제 풀어내면서 요것들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죽은 가지, 이 안에서 마른 가지들은 어차피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것이 이제 잘려지지 않은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안으로 자꾸 달라붙는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어간 가지는 나중에 철사 걸어서 교정해야 될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잘라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무 가지의 기본 방향은 무조건 바깥으로 해요. 바깥으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안으로, 반역을 꾀해서 안으로 달라드는 가지는 무조건 제거 대상이죠. 물론 철사를 걸어서 교정해야 될 가지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은, 일단 안으로 그 가지가 이렇게 안으로 흘러들어서는 안 돼요. 얘들 그 흐름이 바깥으로 흐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안으로 이제 자꾸 달라붙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도 아마 나무 가지가 굉장히 예쁠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봐도 예쁘죠. 요 가지로, 요 방향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요 가지가 또 필요한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가지 마디 사이도 좁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새 가지를, 이렇게 자른 자리에서는 또 새 가지가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새 가지를 갖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것은,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 나무를 축소를 해나가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지가 굉장히 많이 지금 뭉쳐있죠. 세력이 지금 이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가지고 이쪽 가지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편이에요. 원래는 그 나무들을 갖다 이런 나무들도 해마다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해마다 꾸준하게 관리를 해놓으면은 아마 마디 사이가 이렇게 길게 길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디 사이가 길어지는. 자, 어때요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풍성해서 딱 좋았는데 앙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줄기 흐름이라든가, 근데 내년에도 아마 이보다 더 빽빽해지지 않을까. 왜 그러는 분이 이 마디 사이에서 또 눈이 또 터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띄엄띄엄 하기 때문에 이 마디 사이가 사실 길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잘랐고, 일단 자르는 요령, 마삭주를 자르는 요령,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작업 시기, 그 수영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 자유스러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마삭조를 관리하는 작업을 했는데 어쨌든 나무 자체가 너무나 가지가 길게 늘어져 가지고 나무가 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그 우거진 상태는 나무한테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내년에도 꽃 피고 꽃이 필 때쯤 해갖고 또 관리하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 눈에 절반 정도 느낌이 차도록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참, 이 뭐라 그럴까, 오랜 동안 이 분생활을 한 느낌, 그 느낌이 이 가지에 고스란히 살아있는 백화등 한 주, 상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도 없고 완벽하네요. 상처 없이 완벽한 이 백화등 한 주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 예술 분쟁은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